그렇죠? 과거라는 함정에 빠지고 미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과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미래 생각하던 대로 되든가요?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오든가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기억, 우리 과거에 대한 기억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포토샵을 거치면서 수정이 되고 있을까? 현대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계속해서 조금씩 수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포샵을 해 들어간답니다. 포토샵. 그래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은 각자 다른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토샵의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입장에 따라서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서 포토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 불안,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 중에서 그 중에 또 하나 뭐죠? 이 애용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과의 이 관계를 그 에너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래가 확실하기만 할까요? 불안하기도 할까? 확실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뒤섞이면서. 그렇죠. 또 이 강력한 그런 에너지들이 다시 집착을 일으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여기에서 뭐냐면은 그런 것들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는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발을 어느 쪽으로 한 걸음 내딛고 지금 이 순간에 손을 움직여서 뭐를 할 것인가, 요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그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목적이 있잖아요. 행위의 목적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고 안 하고는 어느 순간에 있어요? 이 순간에 있어요. 사는 거는 어느 순간에 있어요? 사는 거는 이 순간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에 뭐를 하나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순간에 돌멩이 하나 들고 뭐를 하나, 글을 하나 쓰고 뭐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순간순간에 하는 건 단순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잔뜩 끌어안은 상태에서 미래가 주는 그 불안과 부담을 잔뜩 끌어안은 상태에서 뭐를 지금 하나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거를 기억하면서 현재 과거를 끌고 와서 무거운 과거를 끌고 오면서 현재 뭔가를 하나 해보려고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이 주는 기대감 있잖아요. 왜냐면 나 인정받고 싶거든. 그러면은 우리 거사님한테 제가 인정 되게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이 거는 기대감을 제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지. 그 기대감을 다 받고서 어깨가 짓눌리면서 뭔가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생은 수도 없이 이 중첩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답니다. 우리한테.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다가오려고 하는 것들은 뭔가.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라는 이 환상을 끌어안으면 그 무게가 한없이 높아지는데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은 굉장히 삶이 단순해져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이 순간에 숟가락을 들 거냐, 말 거냐. 글씨를 쓸 거냐, 말 거냐. 한 걸음을 뛸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자동차 시동을 걸 거냐, 말 거냐. 그냥 굉장히 단순한 것들, 이 순간은 굉장히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이 굉장히 단순하고 가벼운 이 현재를 버리고, 단순하고 가벼운 현재 위에다가 이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거대한 짐을 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잔뜩 치고 눌리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에 애착, 여기도 애착, 이런 걸 잔뜩.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시켜놓은 음식의 맛도 모르면서 넘어갑니다. 그러죠?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그 음악을 감상도 못하고 넘깁니다. 좋은 음악을 감상하려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현재 이 순간에 그 음료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좋은 교감을 나눈다는 건 뭐죠? 이 순간에 그분에게 공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분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백날 이해해봐야 내 생각이거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찾는 거는 이 순간에 교감하는 것들이에요. 공감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그게 뭘 놓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 소박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 위에서 이런 망상이 주는 위력으로부터 가볍게 벗어나는 길. 그 길을 찾는데, 망상을 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 중에서 여러 가지 애욕이 망상을 일으키는 강력한 에너지원인데, 그 중에서 이게 성욕을 동반한 이 애욕이 그 망상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중에 가장 슈퍼급이더라. 그게 일으키는 이게 강력한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경문을 다시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 가지 애욕 중에서 이성에 대한 애욕보다 심한 것이 없다. 이성이 욕망의 대상이 되면 그 욕망의 크기에 한계가 없어진다. 이런 욕망이 세상에 다행히도 하나만 있다. 만약 두 개의 욕망이 같은 정도의 크기가 되게 한다면, 그런 일이 있기만 한다면 온 천하의 사람 중 도를 닦을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하나 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나 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쯤 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 부처님이 봐서는 요거 하나인데, 우리는 키워서 하나쯤 더 만드는 것들이 있죠. 있죠. 그러면은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은 그것들이 일으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란입니다. 집착인데 집착의 대상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잠깐 집착의 대상 여기도 체크하고 요것도 체크하고 요것도 체크하고
과거, 현재, 미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체크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게 이게 뭐를 하면서 사냐. 두더지 잡기처럼 이것도 관리하고, 이것도 관리하고, 이것도 관리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두더지 잡기처럼 관리는 했는데, 해보면은 그냥 지친 상태에서 보면은 그냥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거고. 그러죠. 에너지가 넘칠 때는 그래도 재미가 좀 있는데, 에너지가 조금 딸릴 때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거지 망치를 그게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많은 부분이 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 과거에 대한 영광과 수치, 이런 것들. 이것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안 만들어주거든. 미래의 희망은 그냥 어느 좌표를 딱 정해놓고 현재의 에너지를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면은 그냥 도달하는 거예요. 거기 도달하고 안 하는 건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 좌표를 딱 보고 현재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근데 많은 경우가 목표점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있다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아. 그게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망각하다가 또 살다 보면 길게도 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과거가 많고 또 미래가 계속 불안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나를 사로잡아요. 과거도 나를 사로잡고 미래도 나를 사로잡고 계속 사로잡으니까 현재를 사는데 현재에 1년을 살아도 별 추억 이게 없어요. 뭘 하면서 살았는지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느낌을 거기다 심어놓고 대부분 거기다 못 심고 살거든.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환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니죠. 환상은 아무리 반복해도 실체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24번째 장, 42장경 24번째 장,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중에 5가지를 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뭐가 따라오죠? 명예욕, 권력욕. 명예욕이라고 하는 건 권력욕이죠. 재물욕. 그렇죠. 재물에 대해서, 재물도 끊임없이 많은 상상과 노력인데, 재물은요, 미래의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가 아니라, 현재의 소비 패턴과 현재의 수입을 조절하는 겁니다. 현재의 수입을 어떻게 만들고, 현재 소비를 어떻게 조절하고, 이게 방법이지. 이게 막연하게 미래의 경제를 고민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먼 미래를 많이 바라보죠. 이 순간에 서 있는 자리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좌표는 설정을 해야 되겠죠? 좌표만 설정하면 돼요. 좌표 안에 들어가서 살면 곤란합니다. 좌표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걸 뭐예요? 미래에 들어가서 환상을 일으키는 거거든. 이 현재 시점에서 이 좌표는 있어야 되겠죠? 방법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언제 쓸 방법이에요? 미래에 쓸 방법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내일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번 현재 이 순간만을 살지 조금 있다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서 사는 거는 오로지 현재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래도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 속에서 좌표를 잡고 현재 이 순간에서 좌표를 잡고 방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올가매는 에너지가 강하다, 약하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꿈꿔요, 안 꿔요? 그런데 자유는 꿈꾸면서 나를 올가매는 에너지를 키우면은, 나를 올가매는 에너지를 키우고 또 키우면은 내가 원하는 자유는 저절로 얻어지겠죠? 우리는 욕망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기대감으로, 욕망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 방향을 잡아왔었잖아요. 되던가요? 그래도 그게 좀 위기에 처했을 때 에너지는 되지 않습니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위기 상황에서도 이 순간에 위기라는 게 위기라는 거 왜 빠질까 모르겠어요. 보통 이렇게 이 욕망의 덩치가 큰 욕망과 크게 반응하는 그쪽으로 한 발 담가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발 담그고 실수로 한 발을 더 담갔는데 늪이에요. 위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현재 이 순간에 노력을 해야 나오는 거지. 그런데 그 많은 위기는 결국은 무엇이 만드냐면은 욕망과 상응하는 그런 이렇게 접근해도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이렇게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상황이 내 기대치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돌변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살고자 하는 생의 에너지를 욕망에 바치는 게 아니라 생의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서 뭐를 하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행복하게, 불필요한 환상의 무게에 눌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조금 자유로움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때 보면은 그게 내가 상상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경주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그냥 경주에 괜찮은 장소 어디에서든지 마음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환경이 주는 자연의 혜택을 느끼고 향유하는 순간에 굉장히 그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진입해서 거기에서 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충분히 느끼고 교감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행복과 안정감이 와요. 그리고 이런 게 뭐죠? 내가 느껴보고 싶었던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과거의 기억 때문에, 미래의 불안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육박전을 벌리는 거 빼고 그걸 좀 내놓고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현재에 내가 위해 줄 수 있는 거, 현재에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과거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미래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관계가 소중해지는 거죠. 무겁습니다. 과거를 가져오고 미래를 가져오고 거기에
그 욕망과 애착을 심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뭔가 할 수 있는 활동 에너지를 얻기는 얻어요. 근데 그것들이 저의 현재에다가 빨대를 꽂고 제 에너지를 다 뽑아가서 저를 아주 소진시킵니다. 이 아주 번아웃을 시켜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제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아오셨으니까, 많이 살아오신 삶에서, 이 삶을, 우리는 그 욕망이 굉장히, 그 욕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또 욕망이 작동할 때 살아있는 것 같은 맛이 나긴 했지만은, 그 욕망의 특징, 그러면 욕망의 그 에너지로부터 이 영향을 적게 받을 때 불행하냐? 절대 그렇지 않은 그 자리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상대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조건 없이 편안하게 존중하고 함께하는, 나와는 다른 사람, 나와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와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고, 나와는 다른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그 패턴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내 습관, 내 패턴을 있는 대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그러면서 그냥 다르니까 재밌네, 다르니까 보완이 되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관계에 얽히면서 애착이 붙으면은 사랑한다는 말 미명하에 이 사랑한다는 감정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 욕망이 이런 저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죠? 그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통제, 그 다음에 지배, 이런 걸 받다 보니까 그 삶은 어느 자리에서, 자유로운 자리에서, 여유로운 자리에서 삶의 에너지가 이게 이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데, 이렇게 꼭 조에 들어오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내가 덮어 씌우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느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지배와 통제를 받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받는 에너지와 주는 에너지의 인지적인 착각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내 딴에는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많은 행위들이 어느 날 대판 한번 해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원망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이 과거에도 겪고 있고 현재에도 겪고 있는 일들이겠죠. 자, 10분 쉬겠습니다.